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국제학교 관련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년 학년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국제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도 좀 드리고 저도 스텔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매년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3년이나 여기에 있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내년에는 치앙마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최대한 저희 스텔라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이나 중등 이상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랑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스텔라가 치앙마이 오고 나서 3년 동안의 변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영어, 수학, 그리고 예체능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영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제학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이죠. 사실 애 어렸을 때 오시는 거면 영어가 거의 전부잖아요. 바로 스텔라 영상 보여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 스텔라는 한국에서 이미 영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치앙마이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스텔라 처음 왔을 때고요. Really? Yeah. At first it's really sticky, but when you get used to it, it won't be really. Wow, that's exciting. 지금 이 영상이 가장 최근 모습이에요. My dad told me we're going to an island with a lot of monkeys and we're gonna catch fish there and snorkel. 보시는 것처럼 듣고 말하는 부분은 3년간 극적으로 늘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국제학교를 다니면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는 다른 아이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You know, but like it would be so scary because like for me, I watch Wednesday and there's like one stupid. 이 친구는 스텔라보다 2살 많은 친구인데 치앙마이 온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Like a scissor. 한국에 있을 때는 다른 아이들 다들 다니는 방과후에 일반 영어 학원만 다녔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치앙마이에 처음 왔을 때부터 봤는데 확실히 초반에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걸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One book. 이게 일부러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얘네들이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로만 대화를 하더라고요. Destroyed. 그런데 여기 온다고 다 이 친구처럼 영어가 빠르게 늘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정말 빨리 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2, 3년 넘게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도 영어로 막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하는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국제학교에 보내놓으면 선생님도 외국인이고 외국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겠지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뭐 늘기 하겠지만 아마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친구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초반에 영어 공부를 집중해서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진짜 중요하고요. 그런데 같은 반 외국인 아이들이랑 같이 막 운동하고 친해지면서 방과 후에도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애가 영어로 말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치앙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제학교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진짜 외국인 친구를 꼭 만들어주세요.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을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애가 영어를 못해서 친구를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반에 태국인 친구, 뭐 중국인 친구 많잖아요. 걔네들 부모님들도 자기 애가 친구들이랑 막 태국어나 중국어로만 말할까봐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 애도 외국인이거든요. 같이 놀자고 하면 진짜 좋아요. 먼저 연락처도 물어보시고 생일에 초대도 하고 그러면 엄청 좋아요. 정말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처음에만 조금 노력하셔서 외국인 친구 만들어주시면 애 영어 진짜 빨리 늘 거예요. 다음은 3년 동안 스텔라의 리딩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텔라가 치앙마이에 처음 왔을 때쯤 찍었던 건데 이때는 로알드 달hl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주로 AR 지수 4점대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완독한 책들이 워리어스 시리즈랑 해리포터 시리즈였으니까 대략 AR 지수 5점대에서 7점대 사이에 있는 책들을 재밌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텔라가 워낙 책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는 편이라 지금은 리딩 레벨 같은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고 싶은 책은 뭐든지 앉아서 읽게 하는 편이에요. 스텔라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객관적인 수치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1년 전에 다른 학교 가서 입학 테스트 하면서 본 건데, NGRT라는 영어 읽기 능력 테스트 결과표예요. 영국 본토 학생들이랑 점수를 비교해서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요. 스텔라가 8세 6개월 때 봤던 거고, 저 점수는 상위 9%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나이로는 12세 4개월 정도 리딩 실력이라고 합니다. 영국 애들이랑 비교한 거니까 점수가 꽤 괜찮게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생각해보면 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숙제도 없고 그렇다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공부할 일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만나서 놀 때나 운동할 때 빼놓고는 집에서 심심하면 그냥 계속 책만 읽는 거예요. 치앙마이가 공부를 안 시켜주니까 뭐 애들 책 읽기에는 정말 좋다. 라이팅은 사실 최근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우선 처음 학교에 들어갔던 Year 2 학년에서는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작문 같은 수준의 교육이 없었기도 하고, 그냥 뭐 책만 잘 읽으면 되겠지 싶어서 그냥 놔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 학기에 담임 선생님이랑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스텔라가 책을 좀 깊게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바로 안 읽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독서 토론 수업을 시작했어요. 더북클럽이라고, 이거 한국에서 만든 온라인 수업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정해진 분량만큼 책을 읽고 선생님과 같이 토론 수업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애한테 추천해 주시는 책들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아무리 좋은 책도 제가 읽으라고 주면은 조금만 재미없어도 읽다가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책을 같이 골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또 그건 잘 읽더라고요. 이게 부모랑 선생님의 차이겠죠. 저희 스텔라는 더북클럽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얼마 전에 멀리 여행 가서까지도 수업을 안 빼먹고 하고 싶다고 할 정도예요. 책을 한 권 다 읽을 때마다 에세이도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첨삭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저희 스텔라한테는 정말 딱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학년 말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 책을 깊게 읽지 않는다는 건 해결된 건지, 스텔라 글쓰기 실력이 어떻게 좀 좋아졌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저번에 그 영어 이제 읽기에 대해서 얘기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책을 조금 더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좀 개선이 깊게 읽어야 된다고. Her comprehension is really improved. We work on that every week now, so it has really improved.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쓰기를 할 때 읽는 거가 이렇게 작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쓰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고, 많이 전반적으로 좀 성장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스텔라가 다니는 와리국제학교 Year 4 수학 진도표예요. 같은 나이 기준으로 하면 한국 초등학교 3학년 진도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제나 한국제나 수학 진도는 비슷하더라고요. 만자리수까지 공부하고 곱하기랑 나누기 다 비슷한 진도로 나가는데, 조금 차이 나는 거라고 하면 여기선 분수를 좀 일찍부터 시작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분수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Year 2 2학기부터 들어가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2학년 1학기 초에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진도가 약간 빠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드 프로블럼이라고, 한국으로 치면은 서술형 문제? 이걸 일반 연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국제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특히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반에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국인이더라고요. 뭐 한국인이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수학을 열심히 안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외국 학부모님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수학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는 느낌? 스텔라는 학교에서 타임테이블 락스타라고 일종의 구구단 게임인데, 이게 세계대회도 하고 학교 대항전도 할 정도로 꽤 큰 이벤트처럼 대회를 하거든요. 거의 매달 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옆반이랑 게임을 해서 이게 이기면은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진반 담임 선생님한테 얼굴에 크림파이 던지고 막 그렇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를 하면 한 반에 진짜 한두 명 정도만 참가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아예 참가도 안 해요.
그런데 그 한두 명도 거의 한국인이 대부분이에요.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다들 선행이다 뭐다 난리잖아요. 여기는 스텔라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한 곱셈 나눗셈 문제도 많이 틀리고 그래도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초등과정 정도까지는 한국처럼 수학에 대한 막 걱정이나 조바심 생길 일은 없으실 거예요. 치앙마이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 특히 스텔라 같은 저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방과 후 시간에 예체능 클래스를 많이 다녀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운동, 미술, 음악 같은 예체능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 뇌가 발달된다는 결과도 많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다른 공부는 하나도 안 시켜도 운동은 끊이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시켜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게 기계체조였어요. 치앙마이에서 제일 먼저 친해진 중국인 친구 따라가서 처음 했던 게 2023년 10월쯤인데 정작 그 중국인 친구는 1년쯤 하다 그만두고 스텔라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뭐 몸도 유연하지 못하고 풍차 돌리기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2년 반 넘게 다녔더니 이제는 이런 고급 동작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체조 대회도 몇 번 나가봤고요. 제가 치앙마이 와서 제일 잘한 게 스텔라 체조를 가르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운동이에요. 체조 다음으로 많이 했던 게 미술인데 미술은 원래 주말마다 꼬박꼬박 다니다가 최근에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는 다니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여기 치앙마이 미술학원은 한국이랑 다르게 커리큘럼이라는 게 거의 없고 그냥 그림 사진 보고 따라 그리는 수준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들이라 그런지 항상 만화 같은 그림을 자주 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한테 따로 제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최근에는 드로잉을 가르쳐달라고 따로 부탁을 드려서 스텔라에게 배우게 했는데 이런 그림들을 그리더라고요. 너무 잘 그렸죠. 치앙마이는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요. 이 그림들도 선생님 터치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는 처음엔 피아노를 도전해봤는데 스텔라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만뒀다가 최근 바이올린을 너무 배우고 싶어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뭐 아직은 결과물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정규 클래스 말고도 치앙마이에는 주로 방학 기간 동안 일주일 단위로 하는 예체능 캠프가 정말 많아요.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치앙마이 캠프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캠프를 많이 보내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보낸 적은 없는데 주변에 보내보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런데 들어본 결과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3주에 보통 200만 원 이상은 하거든요. 저는 사설 캠프를 보내는데 이 사설 캠프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딜 보내야 할지 참 고르는 게 힘드시잖아요. 이게 아이 성향에 맞게 잘 골라서 보내셔야 되는데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는 아이다. 그러면 스포츠 캠프를 보내시면 좋고 뭐 그림 좋아하면은 아트 캠프 그리고 과학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는 학습 캠프도 있어요. 저는 캠프에서 뭘 집중해서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는 안 보내고 평소에 못 해보는 활동을 위주로 스텔라가 새롭게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캠프를 찾아서 보내거든요. 스텔라가 다 가본 건 아니라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최근에 스텔라가 일주일 다녔던 캠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 갔던 데는 드라마 캠프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연극 캠프라고 해야 되나? 일주일 동안 모여서 대사도 외우고 무대도 꾸미고 마지막에 부모님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캠프예요. 국제학교에도 이런 수업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워낙 인원도 많고 수업 시간도 워낙 짧다 보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치앙마이 미세먼지 시즌이라 실내에서 하는 캠프로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 에어클린 시스템을 따로 갖추고 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도 주고 일주일 과정에 7,000바트인데 얼리버드로 5,000바트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보통 사설 캠프 대부분이 이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이번 시즌에는 주토피아를 공연한다는데 오전엔 공연 연습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소품 제작을 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하는 액티비티가 2가지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지루해하지도 않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린 애들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대단히 많이 배우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해본 캠프였는데 스텔라는 정말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고 싶대요. 이렇게 아이 성향이랑 잘 맞는 사설 캠프를 찾아서 보내시면 당연히 영어로만 대화를 하니까 영어 환경에 노출하는데도 정말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일주일 내내 빨리 가자고 쪼를 정도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비싼 국제학교 캠프보다는 가성비도 좋고 더 좋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치앙마이엔 또 하루짜리 워크샵도 엄청 많거든요.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워크샵을 이곳저곳 다녀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스텔라도 뭘 사부작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정말 다양한 워크샵을 가봤거든요. 얼마 전에는 도자기 만드는 워크샵을 다녀왔는데 평소에 스텔라가 이 물레질을 너무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후기가 좋은 곳이 있길래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엔 스텔라맘도 같이 해봤는데 아이랑 부모랑 도자기 만들기 체험 같이 해보시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여긴 요일별로 수업 내용이 달라서 꼭 예약을 하셔야 된대요. 저희가 했던 물레질 하는 수업은 토요일에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굽고 완성하려면 2주가 걸린다고 하니까 한 달 살기 오신 분들은 일정 초반에 워크샵을 하셔야 도자기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과 함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영어는 학교를 보내놓아도 늘긴 늘겠지만 가능하면 초반에 집중해서 늘려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외국인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애들한테 한국인 친구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애한테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애가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부모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한국 같은 나이 학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긴 한데 분수는 조금 빠르게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사고력 수학 위주로 교육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특징적인 거고, 그리고 여기 다른 외국 아이들은 그렇게 수학에 집착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점.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여기 치앙마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수학에 뒤처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체능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여기 치앙마이가 예체능을 가르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미술 학원도 엄청 많고 음악 학원도 많고 그리고 남는 땅도 많아서 운동하는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크고 많아요. 가격도 싸고요. 치앙마이에 아이들이랑 오시면 꼭 예체능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일반 클래스 말고도 방학 때 하는 사설 액티비티 캠프도 엄청 많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하루짜리 워크샵도 많고 짧게 오시거나 아니면 방학 때 아이들이 꼭 뭘 집중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새로운 경험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으니까 이런 활동들 잘 이용하셔서 아이들 스케줄 짜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웬만한 캠프는 애들이 다 재밌어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3년 동안 스텔라 키워보면서 또 다른 애들 같이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내용들이에요. 치앙마이 국제학교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선택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곳들 위치나 프로그램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다 올려두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